22. 삶은 죽음이 있어 더욱 애틋하다. IT 정보화 시대의 현대인은 고독과 긴장 속에서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감기약처럼 늘상 달고 살아간다. 가족의 생계부양으로 삶의 무게가 짓누르고 모든 병마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은 평균 2000가지의 생각을 떠올린다. 하루 48,000가지의 생각이 머리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인간은 5만 가지 잡생각을 끌어안고 산다는 말을 한다.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 라는 말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크게 인간은 최후에 후회하는 결정적 두 가지가 있다. 했는 일과 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이미 했는 일은 실패했더라도 그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 라고 스스로가 위로하고 정당화한다는 것이고, 하지 않은 일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기에 후회가 지독하게 오래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인생의 가장 젊고 싱싱한 시간이니 선택의 기로에서 과감히 시도할 수 있는 현명한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틴어로 오늘은 나, 내일은 너 란 말이 있다. 오늘은 내가 죽지만 내일은 당신이 죽는다는 말이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카뮈의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 예정된 사형수이지만 너무 현실에 쫓겨서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허무주의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는 위험한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인간은 사는 동안 죽음에 대해서는 잠시 망각이란 탈을 쓴 채 살아간다. 삶의 희노애락 속에서 죽음은 생각조차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인생의 종착역에서 망각이란 가면을 벗을 때 비로소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후회한들 그땐 이미 늦어버렸다. 이름 없는 시인은 1000년을 살아도 한 번은 꼭 이별한다고 했다. 지금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은가? 아님 너무 나이가 많다고 좌절에 씨름하고 있는가? 죽음은 당신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살아가는 동안 전혀 알 수가 없다. 죽음은 사고와 질병으로 예고 없이 불청객으로 불쑥 찾아온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엄청난 가속력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것을 상상해보라. 시간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멈출 수 없는 자동차와 똑같은 것이다. 무섭게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도 멈출 수도 없다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죽음의 문턱에서 미련과 후회의 눈물을 가득 흘리기 전에 우린 지금 이 순간을 부단히 가치 있게 살아야 하고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다. 로마에선 장군의 개선식에 어김없이 메멘토 모리란 말을 한다. 인간은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잊지 마라 라는 의미를 가진다. 간단하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마라 등으로 번역된다. 19세기 초에는 죽은 연인의 모습을 메멘토 모리라며 사진을 찍어두는 게 유행이었다고 한다. 메멘토 모리의 유래는 로마 공화정 시절의 개선식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허락되는 개선식은 로마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 그 자체였다. 그래서 개선식 하루만은 에투루리아 관습에 따라 얼굴을 붉게 칠하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탄 살아있는 신이 된다. 그러나 전차에는 노예 한 명이 같이 탑승하는데 개선식 동안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말라 라는 말을 속삭여 개선 장군이 너무 우쭐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개선 장군에게 수여되는 관에는 이런 경고의 글들이 아로 새겨 있다.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보아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좁게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로 쓰였지만 그 기원을 생각해보면 1등이라고 항상 우쭐대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원래는 카르페 디엠, 지금을 즐겨라 와 비슷한 말이지만 이 말은 현재를 즐겨라 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라틴어입니다. 피터 와이어 감독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 로빈 윌리엄스와 학생들이 자유와 열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말인데 여기서 즐겨라 라는 말은 흥청망청 낭비해라 라는 뜻이기보다는 살아있음을 느껴라, 순간을 소중히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현재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무언가를 만지고 보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현재를 더욱 강조하는 말입니다. 문득 TV에서 일본 지진의 처참한 참상을 보고 이 말이 강력한 망치가 되어 나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쳐갔다. 인간의 모든 피조물 사람을 위시하여 실제하는 모든 사물을 가리키는 말을 한 방에 쓸어버린 대자연에 가공할 만한 위력, 대자연의 거대한 힘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미약하고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거대한 물살에 성냥갑처럼 힘없이 떠내려가는 차량들, 속절없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건물, 도로들, 천여 명의 사상자, 도시 전체가 영화에서 본 듯한 핵폭탄이 투하된 것처럼 망신창이가 된 모습들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어렵고 힘들게 고생하여 똑같은 일상을 살고 소시민으로 살았을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철 타고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해 가정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얘기하며 평범하게 보냈을 것이다. 사는 게 우리와 별다를 게 없는 그들의 불행이 망연자실과 절망이 먼 나라 얘기만은 결코 아닐 것이다. 만일 저런 참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어떨까를 상상해보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단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은 걸로 천만다행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걸까? 섬나라의 불행이 날벼락같이 죽음이 전해주는 참혹한 무언가는 없을까요? 현실은 지금 안락하게 TV를 보며 물 건너의 참상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당신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삶을 마감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 순간 죽음은 항상 당신 등 뒤에서 주시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는 동안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죽음의 시간은 숨을 쉬는 동안에 미리 대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보험과도 같다. 언젠가 200년쯤 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2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처럼 살고 있지만 고통에 가까운 저주처럼 느껴진다. 드라큘라나 의식이 없는 인간인 좀비의 가장 큰 고통은 죽지 못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 선고 후에도 애플의 신화를 창조해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선 본질적인 삶의 가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만큼 마지막엔 후회의 순간과 떠오르는 얼굴은 과연 누굴까? 란 물음은 삶을 더욱 두텁고 깊게 해준다. 몇 년 전에 봤던 버킷리스트란 영화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란 부제가 달렸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두 노인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꼭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씩 실천하는 내용이다. 버킷리스트는 후회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삶의 양동이 관리인 셈이다. 자연스러운 늙음을 수용하고 죽음을 애써 외면하지 않는 인생은 자신감으로 충만할 것이다. 숨쉬고 있음에 행복하고 매사에 감사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이다. 하루의 끝자락에서 동지의 무사함과 안도하며 우리의 일생도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었으면 좋겠다. 하루가 무사해서 다행이고 잘 견뎌내서 대견스럽고 편안히 눈 감을 수 있어서 행복할 것이다. 아침 햇살이 눈부신 것은 밤이 있기 때문이고 삶이 소중한 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에 치근하고 더 애틋한 것이다. 꽃이, 청춘이, 사랑이 지극히 아름다운 것 또한 이별의 아름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득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면 사랑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보자. 당신만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 사소한 것까지 의미 있게 보일 것이다. 군대 시절의 군화가 생각나고 늦잠 후 마신 달콤한 커피 한 잔을 추억하고 늙은 노모가 담가준 김장김치 속에 힘없는 흰머리카락에 울컥할 것이다. 찬란한 봄 역시 아지랑이처럼 타오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청춘을 남겨주지 말고 청춘의 미덕과 오로지 증오와 눈물만 남겨달라고 기도한 하인리히 하인에도 원하든지 거부하든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순리대로 살아가야만 한다. 문득 청춘이란 노래의 한 소절이 떠오른다. 언젠가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처럼의 인간의 삶과 봄이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완전 소중하고 절실히 애틋한 이유일 것이다. 청춘, 언젠가 지겠지 푸르르니 청춘. 우리네 삶이 얼마나 애틋하고 소중한지는 그리스의 정신인 호메로스의 인생과 삶을 찬미하라 에서 잘 보여준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하데스 저승의 세계로 모험을 감행한다. 그곳에서 죽은 어머니와 이미 죽은 일리아스의 영웅인 아킬레우스의 혼백을 만난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여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당신은 지금 지하세계의 왕이지 않소. 그때 죽은 아킬레우스는 죽음에 대해 내게 그럴싸하게 말하지 마시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당신은 살아있고 나는 이미 죽은 몸이란 것이다. 즉, 당신은 영광스럽고 자신은 영광스럽지 못하다는 말. 나는 세상을 떠난 모든 사자들을 통치하느니 차라리 지상에서 머슴이 되어 농토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 밑에서 품앗이라도 하고 살고 싶소이다. 라며 지하에서 통탄해하며 자신의 죽음을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죽음보다 삶이 더욱 낫다는 뜻이다. 그는 살아서 행복했던 그 모든 순간을 추억했다. 화살 쏘는 법을 배울 때의 자부심이나 천하무적의 방패를 받을 때나 자기 친구가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상처를 치료해 줄 때나 그는 남북한 영웅이 아니라 아주 인자한 사람이었다. 그리스의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사이가 안 좋을 때 친구 3명 오디세우스, 아작스, 피닉스 찾아와서 전쟁에 같이 가자고 독려할 때 이 모든 것이 그리웠다는 것이다. 트로이 왕자 헥토르 죽이고 마차에 매달고 달릴 때 그만큼 자신은 승리의 아킬레우스란 것이다. 하지만 이미 죽은 자신은 모든 영광은 필요 없고 살아서 저 깊은 총구석 이름 없는 농부의 머슴으로 단지
품이라도 팔고 싶다는 것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장자에게 초나라 왕이 재상을 제의했지만 거절하고 차라리 고돈, 배고픈 돼지가 되겠다는 말과 겹친다. 초나라에 뼈만 앙상이 남아 비단에 쌓여 존경받는 거북이보다 이름 없는 깊은 산속에서 흙탕물에 꼬리를 파묻고 질질 끄고 다니는 거북이로 사는 게 차라리 낫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장자의 자세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다시 한번 더 나올 것이다. 이처럼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한 것인지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장점 또한 망각일 수가 있다. 그런 망각이 너무 지나쳐선 안 될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인의 삶에 대한 경애는 탁월한 인간의 몸을 표현하는 조각예술에 잘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세상은 부모 잘 만나 태어난 재벌의 자식과 비정규직 자식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공평하지 않다. 아무리 늦었다고 기회조차 공평하지 않다면 고대의 중세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누군가는 비싼 유학을 가고 다른 누군가는 아르바이트의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고 기회와 도전은커녕 먹고 살기 위한 절박한 생존에 몸부림쳐야 한다. 하지만 군주론의 마키아벨리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50% 절반에 관한 문제다. 기득권이 절반을 장악하고 있다지만 나머지 절반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입사가 목적일 경우는 엄청난 차별이 도사리고 있다. 치열한 차별 속에 선택받으려면 스펙이 아닌 현명한 통찰력과 함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의지로 단단한 바위돌처럼 철저히 무장해야 할 것이다. 한 케이블 방송에서 체격이 호리호리한 청년에게 나의 몸은 아주 단단한 쇳덩이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라고 체면을 거는 순간 온 몸이 통나무처럼 일자로 단단해져 머리와 다리 끝에만 의자를 두고 그대로 눕혔다. 그러니 허리 중간은 허공에 붕 뜬 상태인 셈이다. 그 위로 아주 가벼운 강아지가 지나간다라고 체면을 걸고 육중한 사람이 배 위로 걸어가게 하니 아주 쉽게 지나간 것이다. 이미 강아지로 인식하고 체면이 그대로 육체에 전달된 것이다. 또 다른 이에게 물을 먹이고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길에 누워 잔다라고 체면을 거는 순간 진짜 술 먹은 것처럼 자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순간 운명의 체면을 걸고 15세기 영국과의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한 잔다르크의 진정한 용기와 용맹함이 최상으로 발휘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